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9일 저녁 8시 10분입니다. 저의 의견을 물어보는 분이 계셔서 좀 회신이 좀 늦었습니다. 질문은 한 열흘 전이었던 것 같은데, 대략 한 10일 전에 질문을 주셨는데, 최근에 제가 좀 회사 일들로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늦게 좀 답변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상황 얘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댓글에 올려주셨는데, 상황이 대략 이러시다라고 합니다. 일단 학교 부분은 이제 좀 가려달라고 하셔서 누군지 좀 바로 식별될 것 같다. 근데 일단 학력이 석사십니다. 석사 출신이고, 그 다음 이제 제목에 언급한 대로 늦가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나이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공부하신 내용을 보면 살벌합니다. 일단 C샵 다 하셨고요. 그 포큐 아카데미면은 그 김포프님 그걸 것 같은데 C샵을 다 배우셨네요. 자바는 이게 수료 실패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건 좀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김영한 강사님 또 인프런 강의도 다 들으셨고, 그 다음에 혼자서 C++ 하셨고, HTML, CSS, 알고리즘, JSP, 스프링 부트, 메이븐, SQL들 공부를 하셨대요. 독학으로. 그럼 더 웃긴 거는 놀랐습니다. 이분 스펙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이걸 다 원서로 하셨대요. 그래서 영어도 더 익숙해졌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부터 이런 데 관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석사 출신의 이제 그런 느낌이 팍 납니다. 그리고 생각도 많이 명확해져서 좋았다라고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문제는 지금 국비나 이제 학원 안 다니면서 혼자 계속 하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단점이죠.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낭비를 좀 한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진 거는 이제 그 단기간 내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공부가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거, 이런 거가 나한테 맞지 않구나 라고 하신 건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본인의 스타일일 수 있어요. 스타일일 수 있으나, 근데 이제 한 번은 생각은 좀 하셔야 될 게, 이제 기업이라는 곳에서 어쨌든 이제 취업을 목표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업이 원하는 기업의 인재상이 있어요. 이게 안타깝지만 약간 군대 가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옷 같은 거 가지고, 맞는 옷이 아니라 옷에 네 몸을 맞춰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실 것 같아요. 우선은 취업을 하실 게 목적이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내가 부합해야 됩니다. 근데 단기간 내에 최대 성과를 내는 공부라고 하는 거는요, 기업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이윤이 목표인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최대 이윤을 내는 게 이제 이 기업의 윤리죠. 근데 그런다 보면은 IT 쪽은 뭐 이유 불문입니다. 그냥 정말 저 배운 적 없는데요. 이런 거 안 배워봤어요. 내가 너한테 시간을 3개월 줄 테니까, 뭐 얼마 줄 테니까 3개월도 안 준다. 그 인프런의 강의 몇 개 보여줄 테니까 보고 프로젝트 바로 투입하자. 주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단기간 내에 최대 성과를 내는 스타일은 늘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건 현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그냥 구글링 통해서 뭔가 하다 보면은 이제 허탈해지는 그런 게 생기죠. 이미 그걸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천천히 배우고 혼자 시간을 들여 정리하는 습관을 포기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는데, 우선은 저는 이건 매우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천천히 배우는 게 좋긴 하지만 우리는 또 현실의 문제를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천히 공부하는 게 좋은 건 사실입니다. 맞는 말인데요. 근데 이게 현실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은, 이 습관을 포기하시라는 건 아닌데 일단 최단기간 내에 최대 성과를 내는 공부, 이거를 연습이라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신입 중에 이제 나이가 많은 비전공자의 경우 SI 뻥튀기로 취업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주로 파견 나갈 때 그래요. 파견을 나갈 때. 그러니까 파견 안 나가면 사실은 이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SI 업체 중에서 좀 지양을 하셔야 되는 게 SI 업체인데 매번 파견이야. 이런 업체면은 조금 생각은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파견이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정도 갔다 오고 이러는 것까지야 뭐 실제로 뭐 프로젝트 산출물 마지막에 설치하고 이럴 때는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는 좋겠는데 프로젝트 기간이 예를 들어서 6개월인데 6개월 중에 뭐 한 3개월을 거기가 살아야 되고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은 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쫓기고 쌓이는 건 없는 듯한데 돈을 떠나 제가 이제 개발자에 바랐던 방향이랑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SI 쪽으로 가시면 다 이렇게 됩니다. 그 SI 업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SI 업체가 어떤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 프로젝트마다 다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사업을 수주했다 그러면 이걸로 이익이 5천만원 남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5% 남기는 게 간신히 남는 정도예요. 회사 입장에서 수익이. 그 현실적으로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이라든가 프로젝트 운영비라든가 다 빼고 나면은 이 SI 업체 자체는 5% 남기는 것도 정말 허덕여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자신의 이윤을,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요, SI 업체는 뭐 별 수 없어요. 그냥 참여 인력을 한마디로 쪼아서 예, 최대 성과를 내도록 사람을 쥐어짜는 게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계를 욕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매번 이제 정부에다 얘기하는 게 좀 말도 안 되게 인건비가 싸다, 이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언제 이 얘기는 또 기회가 되면 날 잡고 한번 하겠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저를 되게 싫어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 뻥튀기밖에 길이 없는 건지 다른 길은 없냐라고 하셨는데, 다른 길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른 길이 있어요. 다른 길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지금 좀 늦각이신 건 알겠는데, 뭐 40대를 넘어간다 해도 신입으로 취업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쉽지는 분명히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또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제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여유가 주어진다면 좋겠고 안 되면 11시에라도 잠이라도 잘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이거는 좀 현실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정시 퇴근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발자들을 밤 11시까지 맨날 붙들어 놓고 이런 회사들은 잘 없습니다. 요즘 그렇게 했다간 다 때려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야근 수당이랑 뭐랑 다 줘야 되는데 이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취업이 되냐 마냐 이것만 고민을 하시면 되지, 밤 늦은 시간까지 주말도 없이 어떻게 뭐 고생하면서 산다, 그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각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리하는 시간은 제가 보기에 충분히 주어집니다. 일 끝나고 배운 걸 정리할 수 있는 여유라는 거는 충분히 주어질 것이다. 어떤 회사를 가시더라도. 다만 안 되는 경우가 파견이에요. 그러니까 SI 파견 가는 거는 일단 안 됩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서 이제 공부하시다가 이제 이력서에 적을 생각으로 정보 처리 기사를 또 시험을 쳤는데 널널하게, 와우, 대단하시네요. 실력은 대단히, 공부는 예, 석사님이시니까 네, 뭔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연구소 같은 데가 더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조금만 좀 그 업계 현실에 맞춰서 본인의 스타일을 조금 누르더라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DB 자료구조 뭐 이런 거 등등등 CS 지식을 이제 흥미있게 또 공부하시고, 이런 자격증도 지금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DB 모델링이랑 튜닝 같은 걸 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데, DB 모델링하고 튜닝은요, 이건 백엔드 개발자로 취업하시면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튜닝이라고 거창하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게 그 SI 사업이든 뭐든 해보면은 그 레거시 기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기존에 이제 구형 시스템이 있는데, 그 특히나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는 이거는 드러내지 못해요. 기존 걸 기반으로 뭔가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수준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튜닝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결국 인덱스 싸움인데, 뭐 쓸데없는 거 없애고 관계 파악해서 이제 불필요한 거 날리고 하는 건데, 이것도 어느 정도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바로 웹개발을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자로 취업을 하시게 된다면은 튜닝은 자동으로 하게 될 일이 결국 생긴다.
다만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튜닝이 필요할 정도의 시스템을 만지느냐 마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형 시스템으로 가야지만이 이게 튜닝이라는 걸 할 기회라는 게 생겨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성능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걸 다루는 정도의 규모가 있는 사업이 아니고서는 튜닝은 할 일이 사실 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웹개발자로서 일하면서 DB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루트가 있을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백엔드 개발자는 결국 DB도 잘 만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DBA가 되셔서 DB만 하시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이거는 뭐 따로 떼서 고민하실 필요는 제가 보기 없고요. 지금 자격을 취득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자격 취득 정도만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질문 다시 정리하셔서 SI 뻥튀기 말고 길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yes 있고요. 11시 전에는 잠을 자고 싶다? 예, 주무실 수 있습니다. 정시 퇴근까지는 아니어도 정상적인 기업이라 그러면은 예, 퇴근 다 됩니다. 11시까지 사람 붙들고 이런 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업무를 만약에 따라가지 못해서 내가 이제 뭔가 이걸 따라잡겠다, 캐치업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뭐 어떻게 하는 경우야 있을 수 있겠으나 회사가 강압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무엇보다도 그렇게까지 안 돼요. 11시까지 뭐 어쩌고 잠 못 자고 이럴 정도는 아닙니다. 이건 언제냐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프로젝트 마감이야. 근데 막 일이 좀 뭐가 안 됐어. 그러면 한 1 내지 뭐 2주 정도 막 날밤을 샌네 어쩌네 이런 일은 사실 자주 벌어져요. 왜냐면 SI 사업은 또 일정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생기지만은 항상 뭐가 문제냐면은 세상 모든 게 내 예상대로 되면 좋겠는데 내 예상이나 예측이 있는데 그걸 빗나가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예측이 왜 빗나갔지? 뭐가 문제지? 원인이 뭐야? 이런 거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응하다 보면 그때 이제 밤새는 겁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거니까 걱정을 너무 안 하셔도 되겠다. 걱정을 너무 하시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I 업체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아까 걱정하신 것처럼 SI 뻥튀기라고 하셨는데 요게 이제 그 경력 부풀리기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SI 쪽에서는 결국은 이제 투입했을 때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거기 투입 인력이 있을 텐데 그 인력에 대해서 단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이윤을 좀 높이려면은 예를 들면은 이게 올라가려면 결국은 인건비 가지고 뭔가 장난을 쳐야 되는데 그 장난이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초급 인력인데 이 사람을 뭐 이제 중급 인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둔갑시켜 가지고 중급 역할하는 일에 투입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는 초급인데 내가 중급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이 피곤해지는 거고요. SI 뻥튀기는 이거는 그래서 보통 경우 뭐가 항상 따라다니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파견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민간 쪽은 100%까지는 아니지만 파견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뭐 그런 업체로만 안 가시면 되는데 그런 업체들이 아니더라도 취업을 하실 때는 문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걱정인 건 뭐냐면 나이입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 점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지금 뭐 대략 한 40대가 뭐 후반 뭐 제 나이대가 되지는 않으셨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 뭘 걱정하게 되냐면은 나이 많은 신입사원하고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그 신규 인력이 왔을 때 이 기존의 어떤 인력 구조하고 어떤 충돌이라든가 이걸 걱정을 하거든요. 예, 그걸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융화되는데 문제만 없다면 사실은 괜찮죠. 다만 이제 그 젊은 친구면서 융합도 잘하고 실력도 되면 어쨌든 젊은 친구를 먼저 뽑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과장급 되는 인력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나이가 뭐 신입사원이 막 둘이 나이가 동갑이고 이러면은 뭐 그것이 문제이기보다는 이제 업무상 가끔은 상급자가 이제 뭘 강압적인 지시를 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좀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뭐 기업 뭐 회사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이 관계라의 문제에서는 항상 그런 거예요. 평시가 문제가 아니고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주로 언제가 문제냐면 이제 그 위기가 발생했을 때, 문제 생겼을 때 이때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네. 뭐 좀
얘기가 뒤가 길어졌는데 괜찮습니다. 질문자분 40대 아니시잖아요. 네, 됩니다. 충분히. 예, 제가 나이는 밝히지 않으셨으면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에서 충분히 취업 가능하십니다. 다만 대신에 어필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SI인데 파견하는 업체인지 아닌지는 이거는 그 내가 입사 지원할 때 잘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 내가 걸러버리면 돼요. 지원을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자체 솔루션을 개발하든 뭐하든 자기 내부에 일을 하는 회사를 찾으시고, 일단 거기에 어필 잘하려면은 분석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한 다음에 도출을 하셔야죠. 내가 왜 너네 회사에 아주 적합한 인재인지 그걸 도출을 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는 걸 주로 이제 그 어떤 이게 이제 그 단점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장점으로 한번 승화시킬 방법을 찾아보세요. 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냥 잘은 모르지만 그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밖에서 본 제가 지원한 A라는 기업의 상태는 이런 것 같고, 여기 개발팀이 어떤 분위기일 것 같아서 제가 들어감으로써 뭐 오히려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저는 이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뭐 뭐 이런 뭐 저의 어떤 스타일이 아주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다라거나, 아니면 제가 공부했던 걸 어떤 형태로든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새로운 문화를 제가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뭐 생각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본인이 좀 고민을 하세요. 나이가 많은 게 단점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이게 오히려 저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라는 어필을 하세요. 그게 낫지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 SI 뻥튀기만 피하고 보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지금 질문자님이시라면 어떻게든 내가 왜 당신네 회사한테 좋은 인재인지 그거를, 그리고 나이 많은 게 장점이라는 걸 어필할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공부 열심히 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해도도 높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는 조금 바로 취업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공부하시다가 막히는 거 있거나 또 이런 질문 혹은 뭐 무엇이라도 저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질문 올려주십시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